안녕하십니까. 한국음주문화 홍보대사 윤민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평생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인생 대역전. 저 사람 인생 대역전이 됐어. 그 인생 대역전이 무엇이며 과연 인생 대역전은 누가 어떤 부류가 될까요? 또한 언제? 또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 세 번의 기회가 언제 올 것인가? 그 세 번의 기회를 언제 포착을 해야지 내가 인생의 대역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8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로또를 맞아서 인생 대역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저 우주에 떠다니는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우연히 지나가는데 운석이 떨어져서 그것이 황금으로 변해서 인생 대역전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어느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임상, 이상, 삼상 이런 제약이 아니래도 어떤 물질을 연구를 하다가 갑작스레 그것이 네이처에 실리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인생 대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청년 시절에 몇 명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종종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은 인생 대역전에 대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그동안에 보고 느낀 거, 또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흥문화와 음주문화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많은 모니터링 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졸업을 막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 그들, 그 이팔 청춘이 아닌 그 청춘,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와서 꿈과 희망의 나래를 피는 그분들, 즉 그분들은 2000년 1월 1일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 이후에 태어나서 올해 일출이 뜨는 그 1월 1일서부터는 성년이 됩니다. 그 성년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그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로 들어갈 때는 부모의 어떤 품 안의 자식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부모의 어떤 그 보호 속에 있지만, 이제 올해 2000년 그 생들의 그 올해에서부터는 많은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나라 헌법 6법에 의한 어떤 법에 의해서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금융 거래를 본인이 앞으로는 해야 된다. 결혼을 할 수 있고, 자동차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 성년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년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젊은 세대들은 뭐를 가장 빨리 가서 경험해보고 싶고 그럴까요?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근린상업지역이나 등하교시 그 부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나다니고 역전 부근이나 지나다니면 미성년자 출입금지,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집 음식점 건너서 한 집 호프집, 몇 집 건너서 바, 몇 집 건너서 노래방, 몇 집 건너서 단란주점, 몇 집 건너서 유흥업소, 무슨 클럽,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룸사롱, 이런 데를 쭉 거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다 그 업소 맨 앞에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마겠죠. 조금 진한 말로 말하면 맞박이라고 하겠죠. 이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그 가게든 업소든 간에 일종이든 이종이든 그 앞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또한 편의점 앞에 담배를 파는데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유흥업소 같은 데는 꼭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아니래도 입구에서 그 미성년자를 출입을 안 시키고 있죠. 왠지 25, 20대 후반 원래 주민등록상 나이래도 실질적으로 얼굴이 동안이다 보면 유흥업소에서는 다 제시를 합니다. 홍대 클럽이나 압구정동 클럽이나 그 어떤 유명한 클럽 같은 데도 물론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반 나이트 클럽은 더할 나이도 없고요. 그렇다면 인생 대역전의 기회는 꼭 이렇게 젊은 사람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저 사람, 저 여자 잘 만나서 인생 대역전 됐어. 저 여자, 진짜 저 여자를 잘 만났어. 저 여자 잘 만나서 고관대직, 총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입방아를 짚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다. 저 여자, 저 남자 잘 만났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게. 옛날에 살던 그 남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흐르면서 흐른 보도일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5명, 6명 중에 하나가 독신주의자고 혼자 산답니다. 앞으로 학교도 많이 폐쇄가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그 6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이 향후 5년이면 뭐 1000만에 가깝게 진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말년에 어떤 인생 대역전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젊은 세대들도 기회가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떻게 과연 만날까요?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로또를 만나서 인생 대역전,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생 대역전에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유유상종, 인지상정에서 만나는 그런 부류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우리는 모바일 손안의 스마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요만한 그 스마트폰에서 집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보고 보일러 문 확인을 하며 모든 것이 이 안에 전 세계에서 와이파이 그 어떤 망이 제일 잘 돼 있고 또한 인터넷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모든 안에 어플과 웹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서로 입김을 바로 1m, 2m 앞에서 그 사람의 표정과 모습을 바라보고 만나는 곳이 바로 클럽과 나이트클럽에 만나는 부킹입니다. 그 부킹을 과연 어떻게 만나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어플이나 카페에서 동아리나 모임에서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만나서 좋은 사람과의 어떤 인생 스케줄을 시작을 한 것이 인생 대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1탄에 의해서 2탄의 그 부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국에 얼마나 많은 유흥업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옛날에 통행금지 해제되고 잘 나가던 꽃길을 걷던 황금알을 낳는 그 시절은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오기도 힘들 것 같은 게 제 희망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바이고요. 그러면 유흥업소가 요즘은 힘듭니다. 어떤 뭐 왜곡, 미화,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 가서 이 서민들이나 또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3040 세대나 2030 세대나 어디 가서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힐링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건강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뭐 이런 것도 힐링을 하는 기회가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혼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작을 즐기면서 지인들과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 여행을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친구 결혼식장에 우연히 둘러리로 갔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한 나이트클럽 평생에 한 번도 안 갔던 분이 회식 자리에 갔다가 우연하게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 대역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인생 대역전은 뭐를 뜻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뭐를 뭐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와 명예와 영광을 갖고 있는 이 돈을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 대역전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겠죠. 물론 사랑도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몸만 와.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몸만 오면 돼. 요즘은 또 연하의 남자를 좋아하는 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바깥에 사회 진출을 해서 우먼 파워를 자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재산을 형성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다가 즐기는 편향이 있습니다. 뭐 3살, 4살, 5살 연하인 남자도 만나서 소위 말해서 배팅을 여성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남성이 젊은 여성을 만나서 배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인생의 대역전은 소위 말해서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마늘 까면서 150만 원, 200만 원 벌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분은 뭐를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200만 원 이상을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200원커녕 20원이나 2,000원도 주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스폰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때는 캬바레라는 게 있어서 제비나 꽃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캬바레는 역사 속으로 다 넘어가고 뭐가 있습니까? 콜라텍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1,000원, 2,000원 주고 가서 소위 그것도 자이브 6박자 밟는 것도 운동의 한 그거라고 나라에서도 뭐 대한체육 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 어르신들 그 운동도 하는 거겠지만요. 지금은 그러면 꽃뱀과 제비는 누구를 말하고 어떤 부류를 말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이 알고. 누구일까요? 저 위에 청와대에서부터 저 밑에 서민들까지 사는 사람들, 꼭 청와대가 아니래도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또한 고위 1급 공직자들도 역시 제비가 될 수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아니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청문회에서 볼 때 먼지 털어서 안 나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나 다 먼지가 나잖아요. 그게 꼭 여자 관계가 아니래도 뭐 자식 관계, 뭐 팔았건 뭐 어쩌고 뭐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뭐 이런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 대역전에 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조강지처 와이프를 잘 만나서 인생 대역전에서 레디 퍼스트 영부인이 되시는 그 사람 못지않은 그런 그늘에 가린 게 아니라 그분 못지않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앤, 그 소위 말하는 세컨드라고 하나요? 뭐 이런 사람을 또 만나서 대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절대 모르죠. 언론에 비쳤을 때만. 지금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은 언론에 비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뭐 입방아, 참새방아처럼 보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위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대역전이 꼭 돈을 10억, 100억,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인생 대역전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꼭 나이트클럽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만 인생 대역전이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연한 기회에 주위에서 조광지처럼 버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서도 지금은 우리나라 국무위원들도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쿨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남자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또한 자기가 세컨드가 되고 남자가 세컨드 역할이 되고 그런 경우에 올인을 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죠. 바깥에 발설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는 과정은 소위 말해서 아까 웹사이트나 어플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화상으로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나이트클럽 부킹은 웨이터분들이 모시고 온 여자와 단 2초간의 그 외모를 파악을 하고 한 5분간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을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킹의 마인드 내공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 남성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오게 되면 쳐다봅니다. 경험이 나는 기본 테이블에 홀에서 술을 드시는 분이 있고 조금 편안한 자세 주위에 옆에 있는 부스 뭐 유리부스라든지 일반 부스에서 드시는 분이 있고 조금 이게 쩌리 여유가 있는 분은 조용한 룸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이렇게 부킹녀를 맞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호구조사가 다다다닥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결혼은 왜 했습니까? 결혼한 지 이별입니까? 사별입니까? 이혼입니까? 뭐 합의 이혼입니까? 뭐 이런 거 개인적인 그 사담을 물어보면서부터 애들은 몇 명입니까? 뭐 학교는 어디답니까? 이렇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고생하셨네요. 참 뭐 이런데 오랜만에 왔는데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곳도 있네요. 뭐 여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좋은 앙상블 매치가 돼서 대화가 되다 보면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여성분이 대화를 하다가 갑작스레 볼일 보러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친구가 또 폰으로 자리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나갔는데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대부분 업소의 그 룸이라고 하는 데는 종배도 있지만 횡대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은 대부분 횡대로 돼서 나와서 다시 갈 때는 나와갖고 이게 홍길동이 조용필이 박찬호 웨이터의 23번 방, 15번 방, 5번 방, 7번 방인지는 모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한번 쳐다보고 가지만 대부분 나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올 때 그 방을 못 찾습니다. 이래서 1시간, 2시간 재밌게 이야기하던 게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 빠른 사람은 빨리 폰 번호라도 받아가지고 다음에 또 카톡을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융업소라고 하는 조명 룩스는 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소위 말해서 조금 힘이 죽은 게가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룩스 조명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바깥에서 4성, 5성 호텔 커피숍이라든지 감자탕집 그 룩스 조명 속에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여성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와 얼굴은 상관이 없는데 건강 체질은 싫다 하는 게 7, 80%입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그렇다고 꼭 다이어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상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명은 나는 비주얼 된 아가씨는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 나는 통통하고 저런 여성이 나는 좋아. 그랬는데 그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바로 소위 말하는 경제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 이쁜 비주얼 아가씨가 소위 말해서 데이트를 하다가도 앵앵대고 징징대고 뭔가 까칠하게 대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자기한테 대해준 이 여성은 바로 뭐 샵을 몇 개를 갖고 있고 그동안에 올드 노처녀로서 앞만 보고 달려와서 부를 축적했던 분인데 졸지에 만나서 인생대 역전 같은 드라마틱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젊은 청춘 세대들은 또 어떨까요? 클럽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 박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가서 돈이 없으니까 스탠딩 기본만 10,000원, 20,000원짜리 입장료만 내고 그 스트레스에서 부비부비 음악에 맞춰서 놀고 나와도 또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한 예의에 충전이 되는 기회도 되고 또 여기서 우연하게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바로 대기업의 흑수저, 금수저의 기업에 딸을 만나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총수에 따른 일반 직장인과 만나서 요즘 언론에 비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생 대역전의 기회가 됐다. 그런데 또 그것이 반대로 롤러코스터를 타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뭐 또 새로운 또 삶의 기회를 갖는다는 경우가 어떤 돈이 많고 어떤 그 품위가 있는 그런 집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타이타닉의 한 부분처럼 1등석보다는 3등석에서 편하게 노는 것을 또 바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를 뜻하냐면 꼭 100억, 200억, 1000억을 가진 그 부자보다는 내 가이드라인에서 그래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나고, 반려자가 아니래도 뭐 세컨드라고 하나요? 뭐 애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좋은 그 굴레가 되고 어떤 그 마인드가 되면 그것이 인생 대역전이 아닌가요, 여러분? 꼭 무슨 뭐 재벌 총수, 뭐 성북동에 무슨 뭐 어떤 고관 대작을 뭐 누구의 아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거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꼭 그것이 인생 대역전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10이라는 지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 3인데 5를 벗어난 6, 7만 돼도 나한테는 인생 대역전이 되고 행복한 기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두서없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만나면 꼭 이 여자가 내가 처음 만나는 남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모든 여성들은 마지막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또 이야기도 있죠. 여성들은 왜 지금 나홀로 싱글 혼자 많이 살아갈까요? 물론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바로 남자한테 타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남자가 시시때때 요것저것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어느 뭐 언론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2, 3, 4, 50대 여성 몇십 명을 앉혀놓고 여러분 호스트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무작위 단추를 누르고 했더니 73%가 기회만 되면 한번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호스트바를. 그런데 그 호스트바를 무슨 소리냐고 하고 그걸 반론을 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서 막 뭐라고,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성분들의 그 표정이요, 전부 다 이런 표정이 또 화면에 잡힌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남성, 여성 편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인생에 대해 역전이 되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부인 레디 퍼스트가 아니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인생 대 역전의 기회가 돼서 우리 삶에 또한 내가 만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런 이야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또한 스트레스 해소할 때 돌싱, 싱글맘, 기러기 싱글, 올드 싱글 뭐 또 여성만 그러면 남성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많고 원룸이 많는 이유가 1인 세대가 많이 지금 형성된답니다. 꼭 옆에 나라를 본따고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서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혼자 혼술 혼밥을 먹으면서 외롭고 쓸쓸히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반려자 만나고 좋은 애인 만나고 좋은 세컨드 만나고 좋은 직장생활 좋은 이 사회생활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두서없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호스트바와 또한 같은 업소를 영업을 하면서 왜 서로 신고를 하고 서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호프집 사장님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음주문화 홍보대사 윤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